정부는 이달 27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 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 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키워드는 소형과 경량 두 단어입니다. 가구나 가정과 같은 중량 화물도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물류 서비스인데 이 법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제2조 3항을 보면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을 택배와 소화물 배송 대행 사업으로 분류하고 화물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로 운송수단을 제한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불리는 도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통한 배송은 이 법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송수단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드론 기술 등을 이용해 배송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물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바뀌게 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택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 말인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택배 차량 공급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 법이 정의하는 소량과 경량 화물에 한정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택배기사와 택배사업자 간의 계약을 6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택배기업 본사에서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넷째,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배송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택배 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홈쇼핑과 같은 대형화주와 택배업체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여섯째, 지자체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활물류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낙후 지역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곱째, 택배 사업자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최종 합의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 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